예,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어떤 지금 저작 중에 소크라테스의 4대 복음 그럽니다. 4대 복음이요.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크리톤.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크리톤. 크리톤은 친구 이름이에요. 크리톤이라는 친구가 감옥에 있는 소크라테스 찾아와서요. 도망가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우리 홍익학당 분들과 똑같아요. 자명하면 내가 가고 자명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 설득해봐라 했는데 설득을 못 시켰죠. 그래서 죽는 걸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는 도망가자고 말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끝나는 내용이 이제 크리톤. 또 그리고 이 책 받으셨으면 뒤에 있는 잔치라고 번역되어 있죠. 향연, 잔치, 향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소크라테스 4대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에로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에로스, 또는 사랑 이럽니다만 플라톤한테서 중요한 사랑이라는 건요. 인간의 원형이 있죠. 예, 플라톤 철학은요. 이걸 모르고 이해는 안 되죠. 소크라테스한테 플라톤이 배운 그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이데아라고 지금 많이 아는데, 예, 우리 조선 선비들은 이걸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로고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로고스는 로고스, 이데아 지금 다 결국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대신에 로고스는 이런 이데아가 보십시오. 시공을 초월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데아 그럽니다만 이 이데아가 현상계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질 때는 작용을 보일 때는 우리가 보편법칙 이렇게 플라톤이 불렀어요. 국가론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보편법칙은 이데아의 그림자지만 우리가 과학의 탐구 영역은 보편법칙입니다. 그리고 철학의 탐구 영역은 이데아예요. 과학의 탐구 영역인 보편법칙이라는 거는 제가 흔히 말씀드린 이런 물건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법칙입니다. 요거 지금 제가 손 놓으면 떨어지죠. 이런 중력이나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은요. 다 우리가 현상계에서 실험 가능하고 그 작용을 알 수 있는 법칙들이죠. 그리고 이런 만유인력 법칙을 우주에 어느 곳에서든 만유인력 법칙이 펼쳐지게 만드는 더 근원적인 원리이자 힘을 이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데아가 철학자들의 탐구 영역이에요. 이 이데아의 세계에서는 시공이 없죠. 보편법칙은요, 시공 안에서 작용하는 이런 작용하는 어떤 표상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현상계의 존재들 안에 보여지는 법칙이고요. 이데아는 그런 현상계의 모든 존재들이 다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남아있는 법칙이 있겠죠.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가. 있다가 그게 현상계의 존재들을 통해서 자꾸 발현되겠죠. 만유인력 법칙이 이데아로서 있다면은요, 만유인력 법칙의 이데아적인 모습이 있겠죠. 우주에는 반드시 있으니까 우주가 생겨나면 시공간이 펼쳐지면 언제 어디서든지 만유인력 법칙이 펼쳐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 가능한 그 법칙의 세계는 보편법칙, 과학의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거의 근원적인 모습, 시공을 초월한 우주의 불변의 그런 원리를 이데아라고 합니다. 이런 이데아를 많이 아는 게 철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 이데아를 많이 알아야만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지금 이 보편법칙을 지금 과학이라고 했는데요. 아는 거를. 과학에는 사회과학도 있겠죠. 이런 자연과학도 있겠지만 이런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의 영역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인간 사이에서 발견되는 여러 인간관계에서 발견되는 보편법칙들의 근원적인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연구한 건요. 오로지 이데아고 그중에 모든 이데아 중에 이데아는 모든 보편법칙의 근거니까 우주에는 이데아가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이데아는요. 선의 이데아예요. 모든 것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선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에서 이 조건만 충족하면 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근원적으로 규정 짓는 게 우주에서 선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플라톤한테 선의 이데아는 신이에요. 제가 왜 소크라테스 얘기했다, 플라톤 얘기했다 하냐면요. 실제 책을 쓴 사람은 플라톤이라 이게 플라톤이 좀 더 뭔가 내용을 보강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아이디어는 소크라테스한테서 왔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같이 이해해서 이 두 분이 합동으로 지금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선의 이데아를 신과 같은 존재로 설명합니다. 예. 모든 우주 만물의 이데아가요, 어떤 별빛이라면요, 선의 이데아는 태양 같은 존재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나 여러 가지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라고 부르는 영역을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선, 옳은 거.
옳음 그 자체, 그게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인간도 이런 이데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데아를 품고 살기 때문에 이 선의 이데아를 위배하는 순간요, 인간은 인간이 아니게 돼요. 네, 이게 지금 서양 철학에서 소크라테스 이래, 소크라테스가 이런 획기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 제자 플라톤이 이걸 이어받았는데, 소크라테스는 여기 언더 보이시죠? BC 469년이니까 공자나 부처님보다는요, 그 다음 세대예요. 예, 그래서 이분은 한 70살 사셨죠. 플라톤은 한 80 살았습니다. 요 분들이 이 사상을 또 이어받아서 플라톤이 아주 명문 집안 자제예요. 예, 친척들이 다 그 왕도 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아주 탄탄대로가 보장됐던 사람인데, 소크라테스한테 배우다가,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민주정에 되게 기대를 했던 사람인데, 민주정에서 민주적인 한 500명이 모여서 투표하는 데서 투표를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사형이 결정됐죠.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플라톤이 민주정에 대해 실망합니다. 여럿이 모여서 다수결로 한다고 꼭 올바른 결정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에 충격을 먹고, 플라톤의 국가론이나 정치가 법률 이런 다양한 정치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철학적으로 연구하면서 말년에는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라는 철학 학당을 열어가지고, 그게 아주 유명한 학당으로서 자리매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소크라테스로 인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 철학의 흐름. 그 전에 이제 선배들이 있죠. 탈레스니, 아낙사고라스니, 아넥시메네스니 이런 선배들은 있지만, 이제 소크라테스부터 본격적인 학문이 시작됩니다. 철학이라는. 이게 세계적으로 참 신기해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공자, 맹자와 이런 비슷한 시기에 서양에서 이런 학문의 문을 엽니다. 소크라테스 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철학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철학하는 것 말고요. 필라소피를 철학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때 이 힐압에서 태동한 이 사상적 흐름은요, 소크라테스 교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교를 공자 교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공자를 시조로 하는 사상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본다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힐압 철학, 특히 서양 철학의 근원이 힐압 철학이기 때문에 힐압 철학은 소크라테스에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에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소피스트라고. 이 소피스트들은요, 요즘도 소피스트 같은 분들이 많죠. 철학자인 양 하지만 사실은 진리에 관심도 없고 진리를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철학적 지식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적 지식으로 말싸움에서 남을 얼마나 빨리 제압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들을 열어서 학원비를 많이 받으니까 여기는 아주 스타 강사들이고 최고의 학원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소크라테스는 돈을 안 받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변명 보시면요, 나더러 돈 챙겼다는 사람들인데 내가 돈 받고 가르친 적이 없다. 증거가 있다. 내가 가난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는 그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이 아시겠죠? 학당도 이쪽을 지향합니다. 소피스트, 우리랑 맞질 않아요. 이분들처럼 주장을 하려면요, 선악을 안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학당처럼 양심 분석을 자꾸 해버리면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명한 거 아니면 하기가 싫은데요. 찜찜한 건 하기가 싫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고 싶고. 그래서 이런 소피스트식에 지금도 마음이 힘들다, 인생이 힘들다 그러면 소피스트식 처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궤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당장 뭔가 이안을 얻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십니다만은, 플라톤이 이런 말을 해요. 이데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정치에 관여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데아를 모르는 사람요, 인간이 어떤 법칙으로 굴러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인간사에 관여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플라톤의 그 국가론에서. 이게 이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데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히 선의 이데아를 알면, 이런 분이 철학자고 올바른 인간이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소피스트 같은 주장도 할 수 있고 일반인처럼 욕망에 휘둘려 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주장은 알면 죄를 짓지 않는다. 무지가 악이다. 몰라서 죄를 짓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알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이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아는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른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 모른다는 걸 아는데 속이고 있으면 사기꾼이고, 모른다는 걸 모른다면 지금 무지한 어떤 철학자죠. 그래서 이 무지한 존재가 돼서는 우리가 악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철학의 어떤 핵심입니다. 이제 이 정도 좀 이해하시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그 향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인간의 본질이 있으니까 인간은요, 이런 이데아, 선의 이데아, 뭐가 옳은지 알고 계셔요.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 내면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지금 에고, 어떤 자아는 모르시죠. 현상적인 자아는 모르시는데 여러분의 근원의 어떤 이런 로고스적인 자아는 알고 계십니다. 뭐가 옳은지 알고 계셔요. 플라톤은 이걸 로고스라고, 이런 로고스적인 측면의 인간의 인식 능력을 누스라고 불렀어요. 예, 여러분의 이런 지적 능력이 있어요. 누스는 이제 로고스적인 모습도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할게요. 아까 이 얘기를 안 드렸는데, 동양에서 원리도 그렇고 서양에서 로고스도 그렇고 이 이데와 보편 법칙이 하나로 꿰져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보통 로고스 그러면 이데아적인 우주의 본질적인 질서와 이 현상적인 질서를 다 의미합니다. 동양에서 선비들이 말하는 리라는 것도 그래요. 우주 만물의 근원적인 리부터 현상적인 리까지 다 설명합니다. 근데 이 중에 누스라고 하는 건요, 요 이데아를 아는 측면을 말해요. 누스는. 이해되십니까? 형이상학적인 인식 능력이 우리 인간한테 누스라고 그걸 부릅니다. 여러분 안에 누스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해도 돼요. 로고스 안에 누스가 들어가니까. 누스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은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후천적인 어떤 추리 능력이 있겠죠. 그런 지적 능력은요, 추론이 안 돼요. 왜 내가 지금 저걸 옳다고 생각하는지 추론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의 저 내면에서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 루스라는 인식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여러분은 로고스를, 우주의 만물의 그런 이데아를 그대로 압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그러면 이게 헷갈리시죠? 이 인식 능력도 말하면서 동시에 질서도 의미하니까, 예.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서양 철학자들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우리 안에 이 로고스가 있어서 로고스를 알아본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식 능력도 되면서 동시에, 예, 만물의 질서이기도 해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뭐죠? 예, 이 로고스에서 논리학이란 말, 로직 이런 뜻이 나오잖아요. 논리학이란 말도 이 질서정연하게 설명하는 것도 또 로고스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도 로고스라고 하고, 그럼 원리도 로고스라고 하고, 그걸 아는 능력도 또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니까 좀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더 어려운 건 제가 얘기 안 할 겁니다. 요 정도면 이제 플라톤 철학이나 소크라테스 철학의 아주 핵심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충분합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 어려운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크리톤에서. 그리고 이제 이 아까 파이돈에서는 뭔 얘기를 드리려고 했냐면, 여러분 안에 이런 루스의 능력, 이데아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더라도요, 에로스라고 하는 그 이데아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 여러분은 뭔가 더 잘 살고 싶으시죠. 뭐가 더 잘 사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이건 아니라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건 아니라고 아는 그 지적 능력은요, 답을 알고 있겠죠. 그게 여러분 안에 로고스이자 누스입니다. 알고 있어요. 이건 아니야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접했을 때 정의란 무엇인가, 난 정의를 배운 적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이미 보고 알고 계세요. 이건 옳지 않아 라는 걸, 이 감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탁월한 올바른 행위야 라는 걸 알고 있고, 이건 옳지 않아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인간한테 이 능력이 없다면요, 우리는 배울 수가 없어요. 이런 잠재력이 없다면 인간이 어떻게 철학을 배웁니까? 플라톤의 또 뭐죠?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라고 했을 때 로고스적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인간은 만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이란 뜻이에요. 이성적이란 뜻이 요즘 말하는 그런 이성적 아닙니다. 수학을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말이 논리적인, 논리 수리 지능이 높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전에 말하는 이성적이라는 건요, 선악을 판정할 수 있다예요. 우주의 본질, 이데아를 모르는 사람은, 선의 이데아를 모르는 사람은 뭐가 옳은지 약한지 모릅니다. 근데 인간은 판정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 잠재력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 로고스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할 때는요, 여기서 지금 같은 말이 지금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거의 같은 뜻인데 살짝 다른 게 사회적 동물이라는 뜻인데,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걸요, 인간이 단순히 군집생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동물도 군집생활을 다 하거든요. 사회생활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사회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물이다. 즉 사회 전체에서도 선악을 따질 수 있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시는 말이에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예, 친구한테 사기치려다가 친구가 아주 계산이 빨리 해가지고, 야, 너 나한테 100원 더 받았잖아. 아, 넌 참 이성적인 동물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건 옳은 일이고 이건 옳지 않아라고 말할 때, 너는 이성적인 동물이구나 하고, 그게 동물과의 차이입니다. 그냥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을 쓸 줄 아는 동물이라는. 그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동물, 벌도, 동물들도 다 군집 생활하는데 왜 인간한테 이런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느냐? 사회적이란 뜻이요. 그 언어를 보면 정치적이란 뜻입니다. 모여가지고 정치를 통해서 로고스를 구현할 수 있는 동물이란. 지금 근데 우리를 돌아보면요. 좀 안 그래 보여요. 인간이 모이기만 하면요. 이성이 상실되고 선악이 마비되고 뭐가 선인지 악인지 더 흐려집니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소크라테스니 하는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다라고 아주 벼락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소피스트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그걸 자꾸 흐려버려요. 선악은 본래 없다. 막 이런 식 논리를 펴가지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런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철학자인데 안에는 철학자가 아니라는 게 이분들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등장한 게 힐압 철학이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정신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게요. 지금 철학계가 소피스트에 가깝게 전 돌아가고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철학의 그 근원적인 흐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걸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철학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성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이 소크라테스를 아주 신성시하고 떠받들던 철학자가 있었죠. 에픽테투스나 마르크스 아울리우스의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 철학을 미리 예고편을 한번 맛보셨죠. 한 흐름입니다. 그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무슨 정신으로 철학인지를 너무 잘 이해했기 때문에 철학자적인 삶을 살았어요. 진정한 철학자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소피스트식의 이런 철학을 아주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철학들을 권해요. 다른 철학들은 저는 그렇게 철학으로 안 보여요. 세상에서 뭐 유명하다는 철학들을요, 제가 듣기엔 철학으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궤변들만이 난무해요. 인간의 이데아를 과연 보긴 봤냐 이겁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요, 인간의 이데아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봤던 민족입니다. 동양에서 선비들이 리라고 한다 그랬죠. 리. 그래서 이 만물의 리, 두 가지 리가 있습니다. 만물의 소이연, 한문인데요. 예. 만물의 그럴련자입니다. 소당연, 동양 선비들은요, 이거는 그 어린애 때부터 다 구별합니다. 근사록 뭐 이런 철학책 조금만 보면 다 알아요. 만물의 까닭이다. 이건 까닭이란 뜻이에요. 까닭이 되는 원리랑 만물의 당연한 현상의 어떤 뭐죠? 어떤 법칙이 되는 원리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요, 보편 법칙과 이데아의 구분을 동양 선비는 무조건 어려서부터 기본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이연의 원리, 만물의 근원의 원리와 만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당연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원리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하나로 꿰서 결국 뭐라고 불렀습니까? 서울시를 이렇게 성곽을 만들 때 보신각,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 해가지고 숙정문에 인의예지 중에 지라는 말이 안 쓰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에 또 문 따로 날 때 홍지문이라고 해서 인의예지를 딱 박았는데 이게 인간의 이데아이자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할 법칙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본질이자 인간의 마음의 현상을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게, 그런 마음이 나타나게, 즉 불쌍한 사람 보면 치근한 마음이 나타나고, 잘못된 일을 보면 정의감이 나타나는 건 소당연의 법칙의 세계고, 왜 나는 저 일에 분노하는가, 왜 난 저걸 치근하게 여기는가, 이렇게 안 살 수는 없나,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 이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해했던 어떤 그 모습인데요. 플라톤 철학이나 소크라테스 철학만 알지 마시고 조선 선비들도 똑같은 철학을 했다는 거. 이걸 한 500년간 팠던 위대한 철학 강국의 어떤 후예라는 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깔때기 한번 가고 다시 이제 늘 조선 선비들 제가 막 칭찬해 드리는 것 같은데 불만도 많아요. 다만 불만은 많지만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같이 싸잡아서 저는 폄하하는 건 아주 싫어합니다. 서양 철학도 뭐 잘못한 거 많죠.
기독교도 마녀 사냥이니 뭐니 얼마나 죄 많이 지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좋은 거와 나쁜 거를 갈라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나 싶어서 강조드리는 것 뿐이고요. 좀 요 정도 철학 지금 이해되시죠? 로고스, 누스 이런 거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만은 예, 누스는 좀 형이상학적인 인식 능력, 이데아를 우리가 아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도 다 있으세요. 어떤 일을 보고요. 저건 아니지 할 때요. 자 보세요. 저건 아니지 할 때 나의 생각, 추론도 들어가지만 더 근원에는 아니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직관이 있으시죠. 그게 누스예요. 이데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면요. 어느 정도 다 본질은 알고 있어요. 다만 정밀하게 모르니까 철학자처럼 못 삽니다. 긴가민가해서 못 따라요. 네,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아는 것부터 하나씩 곱씹어봄으로써 내가 진짜 자명하게 옳다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이 누스가 빛을 발하겠죠. 그러니까 별게 아니에요. 누스를 얻어야 된다고 무슨 명상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중해서 이렇게 사고를 하시다 보면요. 명상이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명하게 옳다고 할 때 무한한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명상입니다. 진리는 여러분을 자명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한테 본래 이런 인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명상이나 관조,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도 다 이런 기본적인 건 했던 분들입니다. 플라톤. 그런 분들은 이런 누스라고 하는 우리 로고스 이런 능력들을요.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잡념을 비우고 마음을 전일하게 고요하고 하나에 집중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그게 일종의 명상이죠. 실제 우리는 본래 갖고 있던 능력을 쓴 것뿐이에요. 여러분한테 그런 능력이 없다면 명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소크라테스는요. 아고라 광장에서 소크라테스가 한번 딱 어떤 고민거리에 딱 몰입하면요. 밤을 새서 그렇게 있답니다. 그 자리로.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또 오늘 또 뭐 이렇게 명상하나 보다, 묵상하나 보다 하는 거죠. 밤새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주제. 예, 다 잊어버리고 시공을 잊어버리고 그게 명상이죠. 정신을 그렇게 몰입해서 쓰니까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 능력이 극대화돼서 나타나겠죠. 그럴 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가 자명하게 잘 분류가 되고 학당에서 늘 강조하는 양심 분석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왜 인간은 자꾸 이런 걸 추구하게 되느냐? 이게 에로스라는 겁니다. 에로스. 예,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4대 복음 중에 하나인 향연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 우리가 완전에 대한 사랑이죠. 완벽한 나, 올바른 나. 이 완전, 진선미,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선의 이데아를 다른 말로 하면 진선미를 지금 다 함축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더 진리에 맞게, 더 올바르게, 더 아름답게 살고 싶은 갈망이 지금 에로스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인간은 이게 추구가 안 되면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까운 것부터 사랑합니다. 돈, 육체, 그쵸? 명예, 권력 이러다가 마지막에 뭐로 갑니까? 진선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모든 이 현상계에서 내가 쌓은 것들은 내가 죽으면서 다 무너지기 때문에 더 본질적인 거, 시공을 초월한 거를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갈망하고 그게 채워질 때만 여러분 마음은요 뿌듯해지고 꽉 차요. 예, 지금 이런 재미없는 강의를 왜 듣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진선미에 대한 이 갈망, 에로스 때문입니다. 사랑. 이게 채워지시지 않으면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려다가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강의를 멈추시면 집에 가서 아주 잠이 안 오실 거예요. 뭔가 진리를 구경할까 하다가 탁 차단당하시면요. 제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러면 잠 오시겠어요? 예, 여러분한테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갈망이. 그게 채워질 때 이런 지적인 어떤 욕구가 채워질 때 여러분 안에서는요. 엄청난 호르몬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또 이 실제로 과학자들이 의사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예, 지적 희열이요. 인간의 뇌를 젊어지게 한대요. 젊음의 비결은요. 지적 희열을 느끼는 거래요. 근데 지적 희열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이런 강의 들어서는 잘 안 느껴집니다. 듣고 위안은 받지만 찜찜해요. 나올 때. 저게 다는 아닐 텐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고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꽉 차요. 마음이. 진리를 얻었다 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능력이 애초에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 능력을 속여야 되는데요. 소피스트들이 이걸 어떻게 속입니까? 소피스트들도 이 능력이 없어서 저러고 사는 건데 못 속여요. 아는 사람만이 이거를 정확하게 충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대 복음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뭐게요? 파이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파이돈은요, 이 소크라테스 이 4대 복음이요. 그래도 이 파이돈까지는 시간 순서가 연결인데 향연은요, 나중 작품이에요, 플라톤의. 그래서 그 향연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어디 이제 잔치 벌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지식인들과 모여서 대화 나누는 내용이 약간 별도고요. 나머지 이 3대 복음들은요, 시간 순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변명이 법정에서 자기를 변론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크리톤이 도망가자고 하는 내용이죠. 감방에 갇혀서 사형 날짜 지금 기다리고, 사형 전 한 사흘 전으로 봐요. 그때 나눴던 대화고, 파이돈은 사형 당일날 아침부터 나눈 대화입니다. 죽기 전에 소크라테스가요, 제자들이 하도 걱정하니까 이 얘기를 해줘요. 파이돈에서는. 파이돈의 주제는 영혼 불멸론입니다. 나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윤회를 하게 되는데, 나 같은 철학자의 영혼은 우리 불교 말로 하면 극락으로 간다라고 신들의 세계, 올림푸스의 세계로 가서 신들과 앞으로 더 고급스러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독배도 더 빨리 먹고 죽습니다. 주위에서 천천히 먹으라는 말에 너 왜 내 얘기를 안 듣냐라고 하면서 난 지금 가서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대화를 신들도 만나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또 더 엄청난 지적인 갈망을 드러냅니다. 소크라테스. 그래서 유쾌한 정신으로 독배를 흔쾌히 마시고 죽어요. 되게 설레면서 또 다른 곳으로 간다고.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사람이 그러면 또 저기 또 무슨 이상한 종교를 믿어서 저런다 하겠지만, 철학자가 일생을 자명한 것만 탐구하신 분이 얻어낸 결론이라는 점에서 인류가 어떤 공통의 어떤 무슨 교재로 삼을 만하죠. 소크라테스의 삶을 가지고 분석해 볼 때 그가 내린 결론이 어떻게 내렸는가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면 여러분도 철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진정한 철학자가.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어지죠. 그리고 향연은 따로 좀 놉니다만, 이렇게 해서 보통 4대 복음 그럽니다. 그 중에 이제 크리톤. 제가 그 중에 이번에 할 거는요, 이 올제 클래식이라고, 지금 올제가 여기 책 뒤에 써 있는 말입니다. 계림유사에 실려 있는 우리말로 순우리말이래요. 내일을 뜻하는. 책 광고 한번 해드릴게요. 이 올제 클래식에서 지금 고전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5,000권씩 찍어가지고요. 4,000권은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요. 1,000권은 이렇게 좋은 데다가 무료 기증하고, 또 팔고 남은 것들도 좋은 곳에 기증합니다. 마침 이 책이 한 50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책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권을 흔쾌히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받아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 인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은 제가 만든 교재로 하는데, 오늘 이 강의는 이 책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톤 강의를 오늘 할 건데요. 뭐 강의라기보다 제가 같이 한번 크리톤을 읽어보게요. 여러분 이런 서양 철학책 보실 기회가 없죠. 또 혼자 보시려면 언제 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도와드리면서 읽어드리면 소크라테스의 삶이요, 이 한 단편이지만 아주 짧은 시간을 지금 적어놓은 얘기지만 읽으시면요,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인격이 느껴지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별 내용 아니에요. 크리톤이 도망가자고 그랬는데, 도망가는 게 양심에 맞는지 양심 사단 분석을 하셔서 결론이 도망가지 않는 게 자명, 이렇게 결론이 나는 바람에 크리톤도 더 말을 못하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충 설명드리고요. 보시면 나오는 사람 2명이에요. 등장인물이 소크라테스랑 크리톤. 크리톤 밑에 줄 보시면요, 소크라테스의 어떤 아주 어려서부터 친구입니다. 나이도 같은 또래고요. 소크라테스 재판에서부터 감옥 생활, 사형되는 마지막 날까지 파이돈에도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온갖 일을 다 돌봐주고, 철학적이기보다는 어떤 재산이 넉넉하고 어떤 실질적인 어떤 일을 잘 하셨나 봐요. 돈에 관한 청탁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다. 이분이 소크라테스 변명 보면요, 내가 돈 다 되겠다, 벌금 다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사형이 결정나는 바람에 너무 안타까워 하시다가 혼자서 또 고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돈 좀 조금만 쓰면요, 감방에서 도망가서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있고, 추방당하면요, 찾으러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도망갈 수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 맹자가 말하는 정신 있죠. 이게 유학자, 철학자들의 정신인데요. 이거 하나 적어두십시오. 한자로
버릴 사자죠. 생, 예, 취할 지자, 취자, 예, 정의. 여기 맹자가 말하는 맹자 책에 나옵니다. 사생취의 정신입니다. 생명을 버리더라도 나는 정의를 취하겠다. 요 말이 더 어울리죠. 공자님은 뭐라고 했죠? 살신성인, 몸을 죽여서 사랑을 이루겠다. 몸뚱이를 버리고 사랑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맹자는 이제 정의를 강조합니다. 같은 거예요. 사랑, 내가 남을 사랑해서 상대방을 나처럼 여기는 거라면 정의는요. 상대방이 나 같아서 남한테 피해를 못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동전의 앞뒤니까 사랑과 정의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양심이죠. 목숨보다 양심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라고 주장하신 겁니다. 이걸 일반인이 억지로 따르실 필요는 없어요. 일반인은 지금 일반인의 누스, 이 도덕적 인식 능력이랄까요? 지금 동양에서는 이걸 양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도덕적 감각, 도덕적 지혜를 양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 양지가 누스나 로고스에 해당되겠죠. 이걸 지금 맹자는 양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십이지심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 선악,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 이 모든 거를 판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한테는 선천적으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그냥 압니다. 맹자가 말한 저 십이지심, 또 다른 표현으로 양지, 타고난 인식 능력이라고 도덕적인 인식 능력입니다. 부른 적에 지금 서양 철학에서는 루스니 로고스니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세요. 자, 한번 보시죠. 옆에 그 43, B 이렇게 있죠. A, B, C, D 써 있습니다. 이게 16세기 때요. 스테파누스라는 분이 어떤 판본에 있던 표기인데 이게 지금 워낙 잘 돼 있어서 만국 공통으로 다 이 표현을 씁니다. 외국 책 보시더라도요. 이 번호를 보고 지금 어딘지 다 이게 위치를 보시니까 그 참고해서 보시고요. 혹시 다른 책, 플라톤이나 지금 이런 소크라테스 책 다른 책을 보실 때도 옆에 이게 다 써 있으니까 혹시 영어본을 보시더라도 옆에 있는 남바로 찾아가시면요.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의 영어 원문이라든가 다른 번역어도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묻죠. 자네는 왜 이 시간에 왔나? 크리톤 아직 꽤 이르지 않나? 아침 일찍 찾아온 겁니다. 동트기 전에 온 것 같아요. 하기야 이르긴 하지. 아직 밝기 직전일세. 해가 아직 안 떴네. 그런데 자네 지금 방금 왔나 아니면 한참 됐나? 43A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참 됐다라고 하니까요. 왜 나 즉시 안 깨우고 말도 없이 옆에 앉아 있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철학책이. 예, 이런 거 안 읽으시고 돌아가시면 후회합니다. 읽을 수 있었는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한번 보시기만 하면요, 다 이해하실 내용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다 십이지심이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 알아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천만에 소크라테스, 내가 자네 처지라면, 자, 이게 소크라테스의 어떤 평소의 어떤 그 마음 수양이 나옵니다. 내가 자네 처지라면 이런 괴로움 속에 자고 싶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걸세. 그뿐인가? 어떻게 이렇게 단잠을 자고 있나 이거죠. 좀 보통 또라이란 말 쓰고 싶은데 아무튼 아니시죠, 이분이. 보통은 아니시죠. 그 친구는 걱정돼서 잠 못 자고 아마 지금 어떻게 빼내올까 하고 왔더니 잘 자고 있더라는 거죠. 단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죠. 난 아까부터 감탄하고 있었네.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될 수 있는 데까지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일부러 깨우지 않았네. 이해되시죠? 곧 죽을 사람인데요. 한 사흘 남았는데. 잠이라도 참 좋은 꿈이라도 꾸길 바라면서 친구가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까지 자네 일생을 통해 자네를 행복한 천성, 정말 저 사람은 낙천적이다. 이걸 보면 아마 그 평소 생활상이 보이시죠? 소크라테스는 엄청 지금 낙천적인 성격이셨다는 겁니다. 늘 긍정적이셨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라고 자주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 이 불행한 사건에서 나온 더욱 그걸 느꼈네. 자네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견뎌내고 태어나니 말일세.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야 크리톤, 이 나이에 정작 죽을 때 다가왔다고 몸부림치는 건 우습지, 이제 우스운 일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보시면서 위안을 삼으세요. 아, 소크라테스도 뭐 별 수 없죠.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다 죽음 앞에 직면하게 돼 있고, 다만 철학자냐 아니냐는요, 죽음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로 죽음을 받아들이냐죠. 그래서 그 순간에도 어떤 게 옳은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냥 제가 막 읽었네요. 번역해 주신 분 소개를 안 했네요. 조우현 님이 번역해 주셨습니다. 뒤에 보시면
연대 철학과시네요. 제 선배님이시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말을 다른 번역보다 되게 실감나게 좀 말을 대화하는 식으로 좀 느끼게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음미해 보죠 우리가. 크리톤이 뭔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소크라테스 슬픈 소식을 가지고 왔네. 자네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그러나 내게도 또 자네가 알고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나 다른 친구들한테 참 견디기 어려운 소식이고 누구보다 내게는 참 견디기 어려운 소식이네.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사형 날짜가 앞당겨질 것 같네.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무슨 소식인가? 그 배가 델로스로부터 돌아왔다는 건가? 델로스에서 돌아왔다는 건요.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그 아세요? 미노타우루스라고요. 그 신화의 크레테 섬에 있는 신화에 나온 그 괴물이 있죠. 뿔 얼굴은 소고 몸은 이제 사람인 그런 괴물이 있는데 테세우스가 그 소한테 매년 7쌍의 남녀를 제물로 바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테세우스가 가서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미궁에 들어가가지고 그 미노타우루스를 해치우고 사람들을 구해내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배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한 1000년간 지금 아테네에서 그 또 배를 타고 갔다 오는 겁니다. 그 섬에 이렇게 어떤 의식을 치르는 건데 이 배에 꽃장식을 하면서부터는 부정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사형이 금지됩니다. 근데 마침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기 전날 꽃장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받은 다음 날 사형 선고 다음 날 배가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더 살게 되신 거예요. 원래 바로 이제 처형이 됐었어야 되는데 한 달간 더 사신 겁니다. 마침 이 배가 그날 출발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배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배가 돌아오면은 이제 바로 처형이니까 그 다음 날 배가 아무래도 빨리 올 것 같다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크리톤도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무슨 자명한 얘기가 아니에요. 걱정돼서 온 거죠.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이 돼가지고 이 얘기 핑계로 지금 도망가자고 얘기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오늘쯤 돌아올 것 같네. 오늘 돌아오면 내일 처형이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내일이 자네 일생의 마지막이 되는 셈일세 하니까 이제 자 2번으로 가시죠. 2장으로 가시죠. 그래서 책에서는 원래 원문에 1장, 2장이 없는데 지금 이 번역하신 분이 나눠놨습니다. 2장에 가면요. 44번으로 시작되죠. 소크라테스가 그렇다면 크리톤 그건 고마운 행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신들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라지. 참 이게 친구 마음 헤아려 주질 않아요. 이분도. 그렇죠.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오늘 배가 들어오지 않을 것세. 근거가 뭘까요? 아까 단잠을 잘 때 꿈을 잘 꿨거든요. 그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 우리랑 비슷하죠? 꿈꾼 것도 믿고요. 지금 나 아무로도 안 그럴 것세 이런 건. 크리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한 겁니까? 옆에 보시면요. 요게 좀 잘못돼 있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이쪽에 와야 될 이름 대화 명에 나와야 할 소크라테스가 지금 네 번째 줄 보면 옆에 써 있죠. 그걸 하나 문단을 구분하십시오.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이요. 지금 옆에 들어가 버렸어요. 문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크리톤의 네 번째 줄에 맨 끝에 있는 소크라테스는요. 맨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게 그냥 소크라테스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이해되시죠? 편집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들어오는 것은 오늘중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생각되네. 이건 간방에 조금 전 꾼 꿈으로 짐작하는 걸세. 그러니 자네가 날 깨우지 않은 건 아주 잘한 일이네. 깨워버렸으면 못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좀 전에 꿈꿨는데 뭐냐. 소복을 입은 아름다운 우아한 여인이 오더니요. 부르면서 소크라테스여. 그대는 사흘 만에 셋째 날에 기름진 피티아의 땅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했네. 요게 밑에 주 보시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나온 말입니다. 주어만 바꾼 거예요. 원래는 거기 나온 아킬레우스가 자기 이름으로, 주어가 자기예요. 나는 셋째 날에 내 고향에 도달할 거다 이 얘기인데 살짝 바꿔가지고 지금 소크라테스요. 셋째 날에 기름진 피티아의 땅에 이를 것이네. 여기 지금 피티아의 땅을 저 신들의 나라라고 본 겁니다. 예, 하늘나라로 본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지금 그러니까 확신한 거예요. 셋째 날에 지금 저기 천국 가야 되니까 배가 언제 들어오겠어요? 오늘은 안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내일 들어오겠죠. 이렇게 지금 판단한 겁니다. 이건 이상한 꿈이네. 어쨌든 내 생각에는 분명한 꿈이야 라고 이제 우기시니까 크리톤이 분명할지는 모르지.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다이몬의 친구인 소크라테스. 다이몬이 누구죠?
다이모는요, 인간 안에 있는 신성입니다. 예. 즉, 이 누스나 로고스에 해당돼요, 사실은. 이게 인간 안에서요, 옳다, 그르다 판정을 해주죠.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어려서부터요, 이걸 지금 우리 동양식 표현하면 양지라고 하는 거고, 양지가 지금 뭡니까? 양심이잖아요. 양심 중에서 지적 능력을 양지라고 하고, 양심의 실천 능력을 뭐라고 합니까? 양능이라고 하잖아요. 합쳐서 동양에서는 양심 그럽니다. 양지, 양능을 합쳐서. 우리 마음이라는 건 알고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이성, 로고스고 그걸 루스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상한 인식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독교에서 성령이라고 해서 나의 인식 능력이 아니라 왠지 외부에서 들어온 성스러운 존재처럼 묘사하잖아요. 다이몬도 그런 식으로 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능력을 다이몬이라고 해서 어떤 신성한 존재처럼 불러요. 그래서 그 모함 받을 때 소크라테스는 전통적인 신을 믿지 않고 다이몬이라는 신을 믿는다는 식으로 모함을 받습니다. 그 다이몬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순수한 참나, 순수한 인식 능력이죠. 예. 그리고 양심이에요. 우리의 양심이라고 보시면 제일 편하겠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소크라테스 변명에서 소크라테스가 이 얘기를 해요. 나의 다이몬의 소리가 어려서부터 들렸는데 자기가 잘못된 짓을 하려면 절대 하지 마라라고 안에서 강하게 외쳤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늘 하지 마란 건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데아를 탐구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내 안에는 뭘 알고 있길래 해라 마라 하는 걸까? 진짜 올바른 게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확신에 차서 연구했겠죠. 진짜 옳은 게 우주에는 있다. 그래서 선의 이데아를 탐구한 그 분이 이제 철학자고 소크라테스가 그 철학자의 표본이 된 겁니다. 선의 이데아만을 탐구한. 희노애락이나 돈이나 육신의 생사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옳은 게 뭔가만 탐구하신 분입니다. 옳은 거, 아름다운 거, 진리, 진선미만 연구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이몬의 친구인 소크라테스. 늘 그렇게 다이몬의 소리만 따랐던 소크라테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으니 제발 내 말을 받아들여 자네 자신을 좀 구해주게. 제발 너를 좀 네가 구해라. 이 얘기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요, 이 친구가. 자네가 죽는 것은 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네. 첫째, 내가 결코 두 번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친구. 이런 위대한 친구를 잃는다는 것도 슬픔이고, 두 번째는요, 자네나 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요, 친구들이 돈을 아껴가지고 저 친구 방치했다. 분명히 뇌물 쓰면 다 살려낼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당시 상황이. 자네를 안 구했다는 거 내가 욕먹지 않겠나. 이게 꼬시려고 하는 얘기죠. 제발 나를 생각해서라도 도망가게.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되게 우리가 자네를 여기서 나가도록 열심히 도우려고 했지만 자네가 거절했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네. 워낙 특이한 친구를 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설득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남들은 우리를 갖다 못된 친구들로 몰 거 아닌가 이 얘기죠. 소크라테스가 여보게,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려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생각을 가진 가장 사리에 밝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건 사실상 행한 대로 생각해 줄 것이기 때문이네. 뭡니까? 군자들이죠. 동양에서 말한 군자들은 우리가 뭔 짓을 했건 양심에 맞게 판정을 다 해줄 것이네. 왜? 군자가 아닌 누구죠? 소인배들 그 의견에 그렇게 신경 쓰나. 소인배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 편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죠. 어떤 일도. 그런데 군자들은요. 이해득실에 헤매지 않고 곧장 진실을 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그때 법정에서 사형 판결이 나서 거기에 법에 따라서 법에 순종하여 함부로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냐하면 내가 법을 어겨버리면 다른 사람도 법을 마음대로 어길 수 있는 그걸 인정해 준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부터 법을 지켜줘야 돼요. 특히 민주사회에서도 중요합니다. 지금 아테네는 민주정 때예요.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소크라테스가 보여주는 겁니다. 국민적 합의가 존중하는 법률이 나를 그렇게 사형으로 판결했으면 죽어야지. 도대체 왜 도망을 간단 말인가. 내가 평생 말한 게 뭡니까? 평생 말한 게 정의로워라는 주장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불리한 판결 떨어졌다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지금 이 얘기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 군자들은 누가 나를 봐도 철인들은 옳게 내가 잘했다고 말할 걸세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크리톤이 하지만 대중의 의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네를 사형으로 몰고 갔지 않았나 이 얘기죠. 대중의 의견 무시하다가 자네 목숨 잃게 생겼네. 소크라테스가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자네도 알 걸세.
이번 일이 특히 이번 사건이 사형 판결이 무엇보다도 그걸 밝혀주고 있네. 대중이 악평하는 날 그 재앙은 결코 작은 게 아니라 클 수 있네. 자네도 지금 받지 않나?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나 이거죠. 그렇게 당하고도 지금 또 여전히 딴 소리를 하고 있나? 과연 크리톤 대중이 그런 재앙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이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복을 만들 수도 있을 걸세. 선복을. 뭔 말일까요? 대중이 만들 수 있는 재앙과 복은 뭘까요? 예, 이 사생취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소크라테스한테는요, 재앙과 복도 이런 돈을 많이 번다, 돈을 잃는다, 아니면요, 산다, 죽는다가 아니에요. 예, 만약에 대중의 힘에 대한 지금 고찰입니다. 이런 거 대중의 힘을요, 소크라테스가 강하게 비판해 버리니까 지금 뭐로 하냐면요, 특히 민주정 때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했단 말입니다. 예, 500명 정도가 투표를 해가지고 하는 그 민주적인 절차를 다 밟았는데 변론까지 다 했는데 사형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뭐 여지가 없어요. 절차상 하자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 대중의 힘이 악평이 민주정에서 하는 이 500인 어떤 심판에 그대로 투영이 돼가지고 지금 자네를 죽이게 됐네. 자네한테 사형 판결이 떨어졌네. 예. 이래가지고 사형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직도 대중을 무시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대중이 뭘 알아? 즉 뭡니까? 이때의 대중은 선악을 모르는 사람을 말해요. 선악을 모르는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지금 판단한 에서 이 결론이 난 거지 대중의 힘이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중의 힘이 진짜로 그런 재앙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참 좋겠네. 그때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진정한 재앙은 뭐냐면요. 예, 뭐죠? 소크라테스는 지금 이 정의의 문제, 지혜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대중들이 가져올 수 있는 그 재앙, 이 재앙이요, 소크라테스를 지금 죽일 수만 있을 뿐이지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선악을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소크라테스한테 지금 재앙이냐 복이는요, 선악을 아냐 모르냐의 문제입니다. 정의로워지느냐 지혜로워지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중한테는요, 선악을 아예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내가 선악을 알게 할 수도 모르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대중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중이 진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면 좋겠네. 이 얘기는요. 대중이 선악을 알아서 나로 하여금 선악을 모르게 선악을 아는 지혜를 나한테 뺏어갈 수 있으면 차라리 좋겠네. 왜냐?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대중한테 그런 능력이 없네. 이게요, 사람들은 지금 민주정에서 이런 사형 판결이 떨어졌고 소크라테스는 대중의 힘을 무시했기 때문에 민주정과 대립되는 존재로 소크라테스를 압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크리톤의 주장은 뭐냐? 민주 시민이 당연히 지켜야 할 그 정의를 얘기합니다. 민주정에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판결이 났으면 내 목숨이 설사 죽는 일이 있더라도 따라야지. 예. 이런 판결을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러면서 민주정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정의 어떤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민주정의 이 보완해야 될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뭡니까? 민주정의 문제점이. 다수결만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냐 아니냐 선이냐 악이냐는요. 선악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정이 잘 운영되려면 이 재판하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들이 선악의 전문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 비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법적으로 국회의원은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가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마음을 지금 대변할 수 있나요? 예. 즉 양심적이어야 되고 선악을 알아야 된다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민주 시스템은요,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예,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전제하는데 그 자질이 하나도 검증할 수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아요. 즉 리더가 검증이 안 된다는 게 지금 민주정의 문제점입니다. 그거를 소크라테스가 지적한 겁니다. 예, 민주정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정을 운영하려면 그러면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네. 선악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판단해야지 다수결로만 진리가 결정나지 않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정의 어떤 뭐랄까요? 보완을 지금 주장했다고 보시는 게 맞죠. 민주정을 반대했고 독재정을 찬성했다라고 주장하시면 안 맞죠. 소크라테스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플라톤이 그 제자가 스승이 이렇게 비참하게 가는 걸 보고 너무 원통하니까 철인 정치를 주장했던 겁니다.
진짜 철학자들, 이데아를 아는 선악을 아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게 철인 정치고요. 철인 정치는 독재가 아니에요. 전문가의 정치예요. 철인 정치, 플라톤의 국가론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거기서 말하는 건 독재가 아닙니다. 전문가 정치예요. 진짜 정치인들, 진짜 이데아를 아는 정치인들을 학교를 만들어서 키워서 그 사람들한테 정치를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재산도 갖게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공산식으로요. 그 재산을요. 그 사유재산을 포기시켜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한테 포기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정치 전문가들만을 재산을 못 갖게 해요. 백성들은 재산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로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이데아만 연구해서 정치에 나아가서 자기 역량을 다 펴고 다 폈으면 이제 그 떠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상하는 게 철인 정치지 우리가 생각하는 독재 정치가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어서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플라톤이. 그래서 혹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들어야 할 따끔한 충고예요. 민주정의 한계. 다수결로 우해가지고 밀어붙이면 진리가 되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민주정의 그러면 보완하려면 간단합니다. 막 그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 그 법대로만 하면 돼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 돼요. 뭘 해가지고요?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양심과 선악을 잘 따져서 자, 이게 왜 양심인지 보세요. 국회의원이 자기가 관할하는 그 지역구의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 국민들한테 뭐가 정의로운지, 뭐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면 도대체 뭘로 리드를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 기업도 그래요. 그 기업을 살리는데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 한다면 도대체 뭘로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거는 독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당시 민주정의 이 절차에 대해서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사형이 떨어지면 죽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해되시죠? 예. 이런 게 오히려 민주주의의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에요. 다만 이겁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내가 죽을 죄라고 판정했는데 아니다. 나는 진리를 따랐을 뿐이고 나는 진리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나는 진리다. 그래서 지금 대중들은요, 선악을 모르고 있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죠. 예. 이거 얘기했다고 지금 그 민주정에 반대했다고 하시면 이상한 얘기죠. 예. 그렇게 잘 오해를 좀 푸시죠. 그리고 이 크리톤 때문에 유명한 얘기 있죠.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여기서 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크리톤에서. 진짜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악법도 법이라는 건요. 지금 아테네의 법을 지금 소크라테스가 반대할 때 쓸 수 있는 말인데 크리톤 전체에서는 지금 법을 존중합니다. 그 법률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법을 쓰는 사람들이 선악을 모른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죠.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것까지 또 보시면서 자, 그래서 크리톤 나는 대중이 그런 재앙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하네. 나로 하여금 선악을 그냥 선악 판단을 못하게 나한테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대중한테 그런 위대한 힘이 있다면 나는 오히려 존중하겠네. 그러면 왜냐? 대중들은 그러면 선복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선악을 알게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건 좋은 일이, 그렇다면 좋은 일이지. 하지만 정작 그들은 어느 쪽도 할 수가 없네. 그들은 남들을 지혜롭게도 지혜를 잃게 하는 능력도 없고 무엇이건 그저 닥치는 대로 하네. 이런 말이 아주 싫었던 거죠. 당신. 민주정의 그 정치 인사들은. 민주정에, 자 보세요. 이 민주정 전에 그 전쟁이 있죠. 뭐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인가요? 그 전쟁이 있고 나서 귀족정으로 확 흘러요. 과두정으로. 30인 정치인가 그래서요. 귀족들이 통치를 해서 장악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걸 물리치고 민주정, 아테네의 민주화의 바람이 분 거예요. 그래서 한 게 이 민주정이 된 뒤에 한 일이 소크라테스 사형시킨 겁니다. 귀족정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이 직접적으로 이 고발의 주모자가 있어요. 다음에 할 겁니다. 소크라테스 변명에 나올 텐데 그 고발의 주모자가 그 사람도 민주정에 유능한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면 소크라테스를 좀 시기했던 것 같아요. 민주정이라는 거 선동을 잘해야 되잖아요. 국민 여론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민주정 정부가 이렇게
아테네를 장악하고 여론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방해 요소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지금 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걸어요. 그래서 사형 판결이 나게 합니다. 근데 원래 보면은요, 사형 판결까지 안 갈 분위기였어요. 추방시키고 아마 끝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소크라테스가 거부해버린 거예요. 나 추방시킬 거면 나 죽여라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사형받은 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사실은 결정한 거예요. 추방당할 수 있었는데 그러려면 나 죽여라고 했어. 나는 왜냐? 죄를 저지른 게 없기 때문에 날 죽여라. 그러니까 조금만 타협했다면 그럴 일이 없었던 일이죠. 소크라테스는 강하게 제 느낌에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했던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 변론이라는 거는 어떤 왜 굳이 거기서 왜 그렇게 더 강하게 도발해가지고 사형을 받았을까 생각해 본다면요. 소크라테스는 일종의 제 생각입니다. 소크라테스 심정을 제가 한번 이해해 보면은 죽기로 결정을 한 거죠. 내가 여기서 더 말로 하는 것보다 몸으로 한번 보여주자라고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효과를 노린 거라고요.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생명 앞에서도 진리에 따라 죽는 걸 보여줌으로써 아테네 시민들을 한 번 더 교육시키려고 생각한 거라고 봅니다. 말로 해봤는데 어떤 한계를 느끼신 거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한계를 느끼니까 그러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안 그러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되게 도발합니다. 추방당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추방할 거면 죽여라 하고 자꾸 나는 죄가 없다 하고 타협할 수 있는데 타협을 안 해요. 어느 정도 지금 소크라테스가 조금만 나 요 정도 벌만 내려주세요 하면 분명히 그 벌이 내려졌을 텐데 거부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사형이 떨어져요. 세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해는 하면서 봐주시면 그게 무슨 양심에 제가 볼 땐 양심에 이배되지 않은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하나의 그런 또 이것 자체도 하나의 큰 설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크리톤이 도망가자 할 때 도망가 버리면 이게 되겠어요? 될 일이 아니죠. 양심의 진리에 의거해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크리톤이 얘기합니다. 설마 자네는 나나 다른 친구들로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혹시 자네 도와줬다고 내가 피 볼까 봐 그러는 건 아니겠지? 라고 물어봅니다. 우린 자네를 구하기 위해서 그까지 따위의 위험을 무릅쓰기는커녕 필요하다면 더한 일도 하겠네. 그런데 그러니 제발 내 말대로 좀 해주게라고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지 자네가 말한 걱정거리도 나는 생각은 하고 있네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네. 그렇다면 이 일은 걱정 말게. 지금 크리톤은 지금 도망가자 이거죠. 보세요. 돈을 그다지 많이 안 내도 자네를 여기서 내다가 구해주겠다는 사람이 있네. 게다가 또 그 가짜 고발인이란 것들도 얼마나 싸구려인지 그네들 입을 다물게 하기에도 충분한 그 돈이 있네.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드네. 고발한 사람들도 입도 다 막아 놓겠네 돈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심정이라면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 진작 얘기 좀 하지. 나 왜 지금 한 달 기다렸다 이 얘기를 하나 막 이럴 수도 있죠. 한 달 왜 그 전에도 얘기하지 이렇게.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그냥 일반인의 꿈이 아니죠. 꿈속에서도 계시를 다 받은 겁니다. 셋째 날에 가자 하는 하늘 가자 하는 이 양반은 지금 거의 확신이 있어요. 이제 자기가 여기서 죽는 게 모두에게 제일 이롭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법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즉 이겁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나왔지만 나는 법을 따름으로써 상대방은 불의를 가지고 나를 압박했지만 나는 정의를 가지고 대항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양심을 가지고 나는 이 문제를 처리했다. 양심 분석을 해서 양심을 따랐다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만 소크라테스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자네가 법정에서 말했듯이 소크라테스가 걱정해요. 내가 아테네에서 딴 데로 나간다고 해도 다른 나라라고 내 얘기 들어주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걱정하지 말게. 다른 데 가면은 자네가 어딜 가든 반갑게 맞이해 줄 곳이 얼마든지 있네. 걱정하지 말게. 테살리아로 가면 내 친구들 거기 있네. 거기 다 보호해 줄 거네. 위안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죠. 게다가 소크라테스 이제 5장입니다. 5장 보십시오. 소크라테스 자네가 하려는 일을 옳게 생각되지가 않네. 나는 자네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네. 자네는 스스로 구할 수 있었는데도 자네 자신을 지금 죽이고 있네. 등지고 있네. 자네의 적이 그거는 자네 적들이 자네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루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내려고 힘써온 것을 자네가 지금 하고 있네.
소크라테스 파멸 작전을 지금 당신이 너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세게 말을 합니다. 거기다 이제 안 되겠으니까 눈치가 자식 얘기까지 꺼냅니다. 아들이 셋이 있대요. 밑에 주 있죠. 막내는 아직 어렸을 것이다. 70 되신 분이 어린 막내를 뒀다는 게 좀 전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 분위기는 어땠는지 모르니까요. 사회상이. 그래서 보통은 다 장성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파이돈 가면요, 그 와이프가 와서 어린 아들 막 내세워서 와서 울고 막,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제발 좀 내보내라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요, 석공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돈을 좀 버시다가 40살 때쯤에 보통 가산을 정리해서 친구한테 맡겨서 일정 수익만 나게 해놓고 아고라 광장으로 나섭니다. 요즘 같은 뭘까요? 이렇게 월급 벌어서 집에다 주다가 40살쯤에 뜻한 바가 있어서 인터넷 카페를 열고 이제 내가 도를 펴리라. 요즘 같으면 이제 인터넷 세계가 아고라죠. 그래서 광장에 가서 도를 펴시기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되게 걱정스럽죠. 그 당시, 지금도 걱정스러운데 그때도 되게, 그래서 와이프가 엄청 걱정이 많았겠죠. 예. 그 어린 아이도 있었다는데.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네 하는 그런 심정이셨겠죠. 자, 자네 자식들도 포기하고 있다고 난 생각하네. 그들은 고아가 돼서 고아의 처지에서 겪는 일을 아마 당할 걸세. 처음부터 얘를 만들지 않았다면 모르되. 요즘이랑 똑같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요즘 일어난 대화라고 해도 믿으시지 않겠어요? 그 2000년 전 거라고, 지금 2400년, 500년 전 건데 똑같습니다. 사람 생각하는 것도 똑같죠. 그러니까 진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키우고 가르치는데 따르는 고생을 견뎌야 하는데, 애를 낳았으면 고생은 당연히 당신이 견뎌내야 하는데 지금 가장 편한 길을 택하려 하네. 소크라테스가 요즘 같았으면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보험 같은 걸 들어놓으면, 그 황당보험이 있죠. 아버지가 가신 이후 집안이 다 화목해지는. 옛날 그 최악의 광고에 그런 거 있어요. 예, 보험을 워낙 잘 들어놓고 가셔가지고 다 잘 사는 가족들이 유학 가고 지금 모르겠어요. 소크라테스가 이 정도 해놨으면 모르겠는데 자네가 가면 지금 이거 가정 파탄 나네 이렇게. 자, 이런 얘기까지도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참 인간적으로는 지금 엄청 흔들리실 상황이거든요. 양심이 아니면 이런 상황을 견뎌내기 힘들겠죠. 자, 뭐라고 이제 답변을 하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아무튼 자네를 위해서도 또 자네의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밑에 보시면 우선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번 사건을 법정으로 끌어들인 일이라든지, 이 친구가 볼 때도요, 법정까지 갈 일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조금만 타협했으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크라테스가 작정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작정하셨듯이 십자가에서 목숨 걸고 한번 내가 아버지 뜻을 따른다는 게 뭔지 보여주자라고 했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또 재판 진행 때도 그 꼴은 뭐고, 그쵸? 이 사건 전체에 대한 비웃음이라고도 할 만한 이런 결과는 사형이 났다는 게 안 받아들여지는 상황인 거죠. 이럴 일이 아닌데 도대체 이렇게 났다. 다 우리들이 뭔가 무능하고 비겁해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남들이 말할 것에 친구가 자꾸 자기 걱정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소크라테스 꼬시려고 하는 얘기죠. 제발 나를 봐서라도 좀 해주게. 나 얼굴 못 들고 사네. 나 죽네. 막 지금 이렇게 나 들어눕는 거죠. 내가 죽네. 지금 자네 죽으면 나도 죽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이렇게 되면 46A번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이렇게 되면 자네에게도 우리에게도 불행일 뿐만 아니라 치욕스러운 일이니 제발 그렇지 않도록 정신 차려주기 바라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었습니다. 자, 깊이 생각해 주게. 아니, 이젠 생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닐세. 생각을 끝내야 하네. 이분 혼자 신났죠. 게다가 방책은 오직 하나일 뿐일세. 근데 이거 조금만 지나면 소크라테스 다 깨질 텐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오늘 밤 안에 모든 일을 해치워야 하니 말일세. 제발 딴소리 하지 말아주게 라고 했는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대화를 양심 분석을 해보세라는 말을 합니다. 6장이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랑하는 크리톤. 여기서 좀 쉬었다 할까요? 예. 6장 전에 한 5분 쉬고 하겠습니다. 예.